안녕하세요. 서울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부장 김지용입니다. 이제 조기 개입과 재활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 개입이란 발달 지연의 위험이 있는 아이들에게 전문 기관에서 이른 시기에 개입하여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이른둥이 아이들이 발달 지연의 위험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즘에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기간 중 재활의학과 협진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소아과에서 진료를 보다가 발달이 느린 것 같아 재활의학과로 가보라는 권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유아 검진을 통해서도 발달 지연 여부를 선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기에 맞춰 영유아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검진은 선별검사입니다. 이것은 어떤 질환을 진단하는 검사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아이를 가려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하면 조기에 치료를 제공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발달하도록 돕자는 취지의 제도인 것입니다. 영유아 검진 설문지 작성 후에는 양호,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와 같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 검진 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해진 시기를 잘 지켜서 검진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정확하게, 솔직하게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해봤지만 사실 잘 안 되는 항목이 있으면 몇 번 연습시킨 후에 된다고 체크하거나 10번 중에 2번 알아들어도 알아듣는다고 체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별 검사이므로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문제가 조기에 걸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인 건강검진을 할 때 매일 술을 마시면서도 일주일에 3번이라고 빈도수를 낮춰서 대답하면 정확한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혹시라도 심화평가 권고가 나왔거나 소아과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소아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유아 검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니 덜컥 겁이 나서 센터를 알아보고 이런저런 치료를 먼저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치료를 먼저 시작하실 것이 아니라 우선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영유아 검진에서 발달 지연이 의심되어 의뢰가 되었다면 전문 기관에서는 어떤 진료를 보게 될까요? 먼저 저와 같은 소아 발달을 보는 전문가가 아이를 진찰하고 정밀평가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판단 결과 정밀평가가 필요 없을 것 같다면 몇 개월 단위로 추적 관찰하며 아이의 발달 정도를 지켜봅니다. 만약 정밀평가가 필요할 것 같다면 발달 정밀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종합하여 신경 발달 질환을 진단하고 어떤 치료를 할지 결정하여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 MRI, 유전자 검사 등 원인 질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면 원인에 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원인 질환이 진단되고 치료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고 이와 동시에 아이 발달 지연에 대한 재활 치료는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발달이 느린 아이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 평가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재활의학과 전문의인 제가 진료실에서 하는 것들을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병력과 가족력을 청취합니다. 임신 중이나 출생 시 문제는 없었는지, 가족 중에 발달이 느린 사람이 있는지,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등을 자세히 묻습니다. 발달력 체크도 합니다. 몇 개월에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발달 이정표를 확인합니다. 상호작용 체크를 통해 아이의 상호작용 수준을 확인하고 퇴행 여부도 확인합니다. 혹시 예전에는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못하게 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아이를 진찰하여 신경학적으로 뇌나 중추신경계, 근육 등의 문제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반된 문제들을 살펴봅니다. 잠은 잘 자는지, 행동에 문제는 없는지, 밥은 잘 먹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정밀평가가 필요한지, 좀 더 지켜봐도 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발달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검사들을 진행합니다. 우선 아동의 발달
정도에 따라 베일리 검사나 웩슬러 인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평가와 사회성, 행동평가를 진행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모든 검사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검사만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이 검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신경발달 질환을 진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근육, 소근육, 언어, 인지 등 여러 발달 영역에서 지연이 있는 전반적 발달 지연, 운동 발달이 주되게 지연된 운동 발달 지연, 언어만 느린 발달성 언어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지적 장애 등 다양한 진단을 내리게 되고 그 진단에 맞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놀이치료 등 매우 다양한 재활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은 치료를 하는 것이나 무조건 빨리 시작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치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진단이 내려져야 그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진단 후에는 아이에게 모든 종류의 치료를 다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여러 치료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무엇에 둘 것인지 등 아이에게 알맞은 치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치료를 한번 시작하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같은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상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춰 치료 계획도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 변경은 정기적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만나 진료를 보고 필요하면 평가를 다시 하면서 계속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목적지를 설정한 후 무조건 최단 거리로만 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죠. 실시간 교통 흐름 변화를 반영하고 가는 도중에 경로를 바꾸기도 하면서 최적의 방법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정확한 진단을 통해 목표 지점을 제대로 설정하고 알맞은 치료 경로를 선택해 가면서 아이의 긴 발달 여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지 못했던 아이가 어느 날 기고 그러다 또 서고 걷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눈에 보이게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지원군이 되어주시고 전문가와 함께 한 걸음씩 잘 이끌어 주신다면 아이들마다 속도는 달라도 결국엔 모두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